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79,000원에 25%요. 79,000원에 25%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다 할 말이 별로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상장될 때부터 거품이 되게 심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고, 저렇게 올라가는 건 일종의 테마 형태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괜찮은 산업일까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지는 우리가 살아가 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충분히 굴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 가지고 여기가 저평가 자리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좀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안 할 거라고요. 저라면 더 지켜보고 할 거고, 왜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계세요, 그죠? 네. 얘 말고도 1999개의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굳이 얘를 사야 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고평가인 종목도 있을 거고, EM 플러스와 같이 뭐 위험한 기업도 있을 거고, 안전한 기업도 있고, 저평가인 기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저평가라 생각하고 사셔서 가져가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 있을까라는 거죠. 저평가가 확실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수익 내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네. 수익 내려면 이상급등 갑자기 내일 상한가 빵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는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과정 동안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직까지 자료가 부족해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좋은 징조가 맞고 좋은 내용이 맞아요. 매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좋은 내용이 맞고 좋은 징조가 맞아요. 하지만 상장될 때부터 너무 거품이 심했다 보니까 그 거품을 이겨낼 정도로 성장한 건지, 아니면 거품보단 아직 덜 성장한 건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단기로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빌빌빌빌빌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고,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걸 투자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찌라시를 보고,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희망을 보고 이걸 투자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저평가 구간인지, 충분히 그러니까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도 덜 빠진 자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에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나는 이거 저평가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선택이 맞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품이고 더 빠져내려가서 4만 원, 3만 원, 2만 원 내려가면은 그 선택이 틀린 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도박을 안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불안한 이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트상으로 6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그게 저기가 무너지면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손절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저기 무너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 또는 85,000원대 단기적인 슈팅이라든가 단기적인 상승에 정리하시고,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 매매를 잘하는,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네. 20%고요. 5만 7천에 샀어요. 20% 5만 7천원요. 7천원요. 예. 아니, 이렇게 뭐 비싸게 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올라갈 것 같아갖고 샀거든요. 네. 이게 주식을 보면요, 고점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막 귀신에 홀린 듯이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매매를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상담 방송 보면 대부분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전화가 오거든요. 거기서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어를 했으면 괜찮은데 제어를 못하니까 힐까닥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사면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사가지고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은 수익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안 샀는데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막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씨 내가 사야 되겠어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주식은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수익보다 손실 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업황이니 업종이니 뭐 기업의 재무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를 보는 건 이거를 가져갔을 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EM플러스는 진짜 위험한 기업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한 기업이에요.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를 보는 것뿐인 거지 재무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주거나 예측을 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도 필요 없지. 이 회사가 뭐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친환경 에너지니 뭐니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업황이 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시세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건데 한번 급등한 종목은요 오래 쉬워요. 이거는 기본 룰이에요. 룰. 주식시장을 몇십 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요. 급등한 종목이 안 쉰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쉬어버렸어요. 그 말은 급등하고 나면 반드시 뭐라고요? 쉬러 간다는 거예요. 쉬러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내가 막차가 아니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시간 다 버리고 2년, 3년, 5년 기다렸다가 본전 올까요? 본전 올까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굴레를 시작부터 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은요. 차트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업황 전망 필요 없습니다. 차트로 봐야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관련 이야기는 전 다시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자력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유가, 천연가스 이야기 한번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언제 나올지는 제가 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저 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야기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대성산업 이런 거는 내려와가지고 버티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지금 얘는 버틸 자리가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자리라서 사실 이게 45,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45,800원, 46,000원이 무너지면 사실은 억울하지만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돼요. 사실은요. 원래 그래요. 차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갭을 메우러 가버리고 갭을 메우러 가면 그 다음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35,000원이에요. 그럼 46,000원 손절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35,000원까지 물려 있어야 되고 시간도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46,000원 손절하면 손실이 얼만데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청자님 사정이 되는 게 57,000원 왜 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죠? 저기 안 샀으면 이런 손절할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46,000원 무너질 때는 정리하는 게 시간도 벌 수가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난 손실을 이 종목을 메꾸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난 손실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실 났으니까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내 계좌를 복구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올바른 생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 만약에 하게 되면 정리하시고 저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빨리 책을 사시거나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올바르게 이거 다시 사지 마세요. 평생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거는 46,000원 손절 반등시 55,000원대 정리한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네. 가격은 4,300원, 비중 30%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충분히 싸게 샀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살려고 그랬는데 더 내려가가지고 상관없어요. 이게 시청자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몇백 원 욕심 내다 보면요 주식을 못 하게 돼요. 그 뭔 말이냐면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스피 지수인데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20년도 3월 19일까지가 저점을 찍었어요. 그죠? 네. 이 저점 찍을 때 뭐 때문에 또 빠진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저 이후로 주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 때 왜 빠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코로나가 2020년 2월 이때부터 갑자기 발생이 되면서 팬데믹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경제가 멈춘다, 뭐 전부 다 봉쇄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막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님, TV를 보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네.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녹화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화면 안 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본다 생각하고 설명 계속 해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코로나로 떨어진 그 자리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을 쳐놨어요. 동그라미로 원을 쳐놨는데 이 포인트가 1500포인트, 1700포인트, 2000포인트 이하로 빠져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1400포인트에 가깝게 사면 물론 좋겠죠. 근데 1400이니 1700이니 2000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는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 이후로 3300까지 날아갔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재개발되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재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뉴스도 모르고 땅이 이렇게 농사지 막 농촌이 있었어요. 그걸 평당에 내가 50만 원에 샀든 100만 원에 샀든 170만 원에 샀든 70만 원에 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평당 2천만 원까지 날아간다면 지금 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에 샀냐가 중요합니까? 아, 그러니까 들고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미래생명자원으로 가보면요. 지금 여기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3,700원부터 5,000원 정도 사이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네.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종목은 뭐 사료산업이니 뭐 반려동물의 뭐 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 굉장히 커지고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인구 줄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성장도 하고 있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아니 앞으로도 좀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는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4,300을 샀는데 80원 꼴랑 80원 빠졌다고 빠지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요? 네. 이게 근데- 투자자들이 가지고 못 가는 이유예요. 샀는데 조금 빠지면 두렵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 시청자님 혹시 뭐 직장인이실까요? 네, 직장인. 네, 그러면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냥. 근데 충실하려고 하면은 이게 30% 비중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면 손실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비중을 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비중부터 조금 줄이시고요. 감당 되겠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더 살 용기가 있다. 나는 저 3,000원까지 내려간 거야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살란다, 갖고 있을란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3,000원 내려왔을 때 비중 5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종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리도 좋고 종목도 좋고 시청자님 마인드만 안 좋다 이야기하시면 드리고 싶네요. 마인드만 잘 잡으시면 가져가서 수익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